많이 이슈가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저희 직급제가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처음에 딱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생긴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했어요. 근데 가끔 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긴 있었거든요. 직급제 없는 데서 이미 적응을 했는데 이제 또 생긴다고 하니 어떻게 이거를 다시 적응을 그러니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설명을 들어봐야 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 본인이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느 수준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잘 판단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유관 부서에서도 저분이 이제 저 팀에 새로 오셨는데 어느 급으로 오신 건지 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준이 명확치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혼란스러움을 조금 직급이 그래도 대처를 해줄 수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측을 이제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런 좀 불편함이 사실 있었으니까 없었을 때. 짧은 경력이 긴 경력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잖아요. 뭐 당연히 경험의 차이도 있고 이런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저희를 너무나 이렇게 동급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좀 불편한 태도도 있었고 해서 이럴 때는 직급이 있었으면 저분이 옥상으로 따라와 할 텐데 그런 것도 못하고 꼰대 아니에요? 모른다고 나 못 들었어. 옥상으로 따라오고. 너무나 조금 무례하게 들어오고 아. 네, 너무 같은 라인으로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럴 때는 직급이 있는 게 좋긴 하겠다. 내가 그냥 혼자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 진짜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다른 팀이나 이런 팀들 속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조금 다 알고 있으니까 또 팀 내에서. 완벽한 무질서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맞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그게 조금 있긴 한데 없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으셔서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갑자기 그건- 생긴다고 하니까 괜히 역행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지금 영어 이름 쓰고 아니면 닝자호칭 쓰는데 이걸 왜? 라고 했는데 생긴다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우려했던 게 거리감 생길 것 같아요 였어요. 왜냐면 이제까지 뭐 이제 뭐 팀장님이랑도 격이는 있어야겠지만 되게 이렇게 잘 얘기를 하고 부사장님과도 사실 그냥 필립 이렇게 부르면서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부사장님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내가 돌아봤을 때 이게 사실 직급이 생긴다고 내가 부사장님 이럴 것 같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분위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직급 체계는 사실 뭐 없으면 사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꼭 불편할 것 같지도 않다라고 이제는 조금 생각이 좀 바뀐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정말 아까 헤이즐이 말씀을 해주신 게 좀 공감이 됐던 게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직급으로 들어오셨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기대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나 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인지하고 같이 업무를 한다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공감이 많이 갔었고 정말 그건 버르장머리의 좀 문제이긴 한데 그 사람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다면 뒤로 간다라는 이 느낌 자체가 사실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정돈을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직급을 어쨌든 다시 부여를 받는 거잖아요. 직급을 부여받는 사람이 납득을 하는가? 나의 직급에. 그 직급에?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직급 없이 먼저 입사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입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전 회사에서의 위치잖아요. 맞아. 연차로 나눈다고 해도 그 전 회사에서 연차가 낮아도 위에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연차만으로도 자른다라고 했을 때도 조금 기준이 모호하죠. 기준이 그럴 조금 수 모호하지 있겠다. 않을까. 전 직장에 그것도 저의 고려될- 위치도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 5년만 해도 어떤 분은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뭐 과장 팀장을 달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다 다르니까요, 회사는. 사실 도입을 하면서 뭐 도입하고 나서 어떻게 적응하는지도 문제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직원들하고 소통이 되고 납득을 시켜주고 수긍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또 사실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조금 걱정이 돼요. 기준이 좀 명확해야 명확하게 될 것 같아요. 설명이 되지 않으면 좀 약간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우려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연차가 나도 매니저고 8년차가 매니저야. 똑같이 회의에 나갔어. 근데 이 사람은 알고 나는 몰라. 경험이 없으니까 부족한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의 개인적인 실력의 부족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나도 이만큼 알아야 된다. 근데 5년이랑 격차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직급이 있어서 주임이고 이 사람이 과장이야. 내가 당연히 이 사람보다 모르는 몰라. 게 당연한 게 딱 나오고 그 상대방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없다면 나는 보호받지 못한다 느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닌데 보호 장치도 없다? 라고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매니저로 있는 생활이 되게 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신입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팀원 다음에 뭐 선임, 파트장, 팀장이니까 그 전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대리급, 과장급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는 언제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함이 있는데 뭔가 직책이 생기면 내가 그 다음 직책으로 넘어가는 약간 동기부여? 그리고 그만큼을 하면 나한테 그만큼 대우를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좋게 봐지는 것 같아요. 직급을 많이 없애고 영어 이름 쓰는 걸로 많이 변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또 다른 움직임으로 약간 예전에 고전적인 직급 말고 새로운 레벨제를 도입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없던 데서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변화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거든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되게 명확한 아레나를 재정립해라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사실 명확한 R&R이 필요한 거는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하니까 중복된 업무를 피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명확한 R&R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팀 간일 수도 있고, 네, 팀 간일 수도 있고, 개인일 개인일 수도- 네. 팀원 간일 수도 있고. 맞아요. 이 팀에서 여기까지는 하고, 내가 하고 저기까지는 내가 하고 이제 좀 이런 게 조금 더 명확해져야지 이 중간에 그 중복된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좀 명확한 R&R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약간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네네네. 있는 상태였죠. 맞아요. 나도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뭐 다른 팀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네. 조금 이런 느낌. R&R이 명확해야 팀 내에서도 사실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생기고 유관 부서끼리도 그게 R&R이 명확해야 저 팀에선 저런 업무를 하고 우리 팀에선 이런 업무를 백업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R&R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그 중간에 뭔가 한 업무를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아니면 저 팀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누가 하는 건가? 약간 이런 되게 혼돈을 느끼면서 일하는 팀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한테도 막 어떤 팀원이 이거는 어떤 팀에서 해주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R&R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도 계속 혼란스럽게 일을 하는 거죠. 명확치 않은 선에서. 그래서 그런 게 좀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런 혼란 없이 좀 더 깔끔한 프로세스이라는데 그런 게 조금 더 말씀 주신 것처럼 생산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서 그게 개개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은 물론 내 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동료들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전문 분야를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올라운더가 될 필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내가 더 집중해야 될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게 내 스펙업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R&R을 만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수를 줄일 수 있는 점,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뭐 스타트업으로 간다면 진짜 제너럴리스트가 되면 돼요. 근데 이제 계속 연차가 쌓일수록 우리는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 한 분야에서. 그럴 거라면 사실 R&R이 명확한 게 우리의 커리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에디랑 하신 말씀이 네, 똑같아요.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네. 직급제가 다시 부활한다든지 R&R이 재정립이 돼야 된다고 한다는 점
두 개 다 모두 인원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 효율성을 좀 다시 새롭게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변화 같은데 지금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니까 이게 어떻게 정립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선택풍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과정이니까. 맞아요. 로나한테 질문하는 걸 수도 있는데 와이어트가 맨날 채용하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도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왜 맨날 채용을 하냐면 아니 회사가 하고 있는 일도 자체도 몸집이 커졌고 해야 되는 일도 많아졌기 때문인데 그 작년부터 조금씩 글로벌 쪽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 국내에서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해외에서도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을 해줘야 되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필요한 거죠. 물론 효율성으로 언제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인원수가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면 더 많은 분들을 모셔서 같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번 화를 보고 어떤 직원분이 저한테 근데 회사의 목표라고 하면서 200명 채울걸요? 숫자가 되게 강조되는 게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내가 그냥 숫자 채우기가 됐다라는 질적인 채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회사가 커졌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막 숫자를 포인트로 썼었는데 양보다는 질이 그쵸. 맞는 거죠. 채용에 있어서도 숫자보다는 저희는 항상 그 분의 실력, 컬처핏과 맞는 분인가를 되게 중시하니까 만약에 양적인 채용이었다면 이미 달성을 했을 거고 각 팀의 하이어링 매니저분들께서 뽑아주세요 하면은 ASAP 아삽으로 빨리빨리 뽑혔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정말 저희랑 피치 잘 맞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업무들에 있어서 정말 이분이 역량이 되시는 분들인지 면밀히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도 그만큼 오래 열려져 있는 거고 그리고 되게 신중하게 뽑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사실 맞다라는 게 이제 회사 리뷰 사이트에서 면접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아요. 어렵다. 면접이 어렵다. 꼬리 질문이 왜 이렇게 많냐. 그리고 시간 면접 1시간 반 기본 이렇게 보니까 취조하듯이 나에게 질문한다. 면접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다. 네. 어떠셨어요? 저 지금은 화상 면접인가요? 네, 맞아요. 저는 다 1차 신장님이랑 하고 2차 필립이랑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날카로운 질문들과 딥한 질문들이 와서 조금은 어렵다라고 저도 당황스럽고. 조금은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근데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사실 좀 좋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면접을 보는 것보다 이 사람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왔고 앞으로 이런 와이어트에 오셨을 때 어떤 부분에서 조금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좀 딥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좀 저희 필립 부사장께서 되게 궁금한 게 많으세요. 직원 이제 후보자분들한테.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딥하게 면접을 보고 저는 1, 2차를 다 화상으로 봤었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인성과 실무가 1차로 통합이 돼서 팀장급이 아니면 다 1차에서 거의 다 끝나요. 훨씬 편해졌네요. 네, 아니면 조금 더 딥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 커피 챗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그 특이 케이스가 있을 때만 이제 그 부사장님 면접을 보는데 그래서 되게 많이 축소가 됐고 경력직이시다 보니까 다 시간을 내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화상을 아직도 고수하는 것도 그 이유고 면접을 봤을 때 또 이제 반차를 쓰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최대한 1시간 이내로 끊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지켜지고 있고 톤앤매너도 어느 정도 일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오해 아닌 오해들이 조금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히려 저를 물어봐줘서 좋았거든요. 보통 실무 면접이 정말 찐이고 진짜고 그리고 임원 면접은 약간 인성 면접처럼 그냥 이런 가볍게 생각해 왔었어요. 제가 채용 담당자지만. 근데 와이어트에 와서 그 임원들도 실무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는 사실 임원분들이 이제 업무에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C레벨
이시니까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에 저거에는 사실 싫거든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느낌이라. 근데 사실 필립이랑 면접을 보고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임원급인데 임원만큼 실무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래서 주시는 조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잔소리나 뭐 딴지나 이렇게 들리지 않고 정말 필요한 피드백이라고 여겨져서 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은 사실 어렵다라는 게 주지만 사실 정중함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이제 좀 약간 꼼꼼하시고 맞아요. 이렇게 사람을 보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까다롭죠. 네, 까다롭게 네. 보신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그렇게 아마 느끼시지 않았을까. 좀 저희 와이어트 직원들한테는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꼼꼼하고 까다롭게 사람을 보고 뽑아야 신규 입사자분들 오셨을 때 좀 핏이 잘 맞고 업무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저희도 좋지. 막 금방 나가실 분들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 너무 이제 피곤하죠. 그게 더 저희도 힘들죠. 예. 그 소모적인 또 에너지 써야 엄청, 맞아요. 예, 그렇죠. 왜 이런 리뷰를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딱 일치하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뭐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거나 뭐 재택근무를 하게 해 주거나 이거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이건데 제일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옆에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끔 좋은 동료를 옆에 더 주는 게 가장 최선의 복지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까다롭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뭐 미꾸라지가 물 흘릴 수 있는 맞아요. 것처럼 맞죠. 내 옆에 오는 동료가 이 정도로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서 오는 거는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다는 거니까 그거를 필립이 계속 생각하면서 되게 그렇게 까다롭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느꼈던 그 리뷰가 어느 정도든 그런 느낌에서는 아 그렇게 보셨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저희 입장에서도 좋죠. 네. 좋아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니까 회사를 볼 때 나만이 보는 특별한 관점, 일반적으로 뭐 연봉 이런 거는 다 당연한 거고 또 특별하게 한 번 더 본다든지. 저 있어요. 저는 3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 회사의 기혼자의 비율을 궁금해해요. 그 저의 최종 꿈은 뭐 회사에서 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행복한 가정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혼자의 비율을 조금 면접 볼 때나 항상 물어보는 것 같아요. 기혼자의 비율. 네. 왜냐면 기혼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조금 잘 맞추고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의 최종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그런 회사로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딱 이 회사가 조금 기혼자 비율도 높았고 와이어트가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스쳐 지나가지 않고 뭔가 계속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회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재밌다. 되게 신선하고 기혼자의 되게 비율. 신선한데. 처음 듣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면접 되게 봤을 참고할 때 만한 관점인 것 같아요. 1차 면접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기혼자의 비율이 높나요? 그랬더니 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육아휴직도 갔다 오시고 한 분들도 많고 맞아. 그런 게 되게 있다고 해서 되게 균형이 잘 맞는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출산휴가 가시는 맞아, 비율도 맞아. 높고 맞아. 다시 돌아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헤이즐은 뭘 좀 고려하세요? 엄청 특별한 관점은 아닌데 그냥 저는 약간 건강 잘 챙겨주는지 중요한 건강검진 이런 거 건강 검진. 그거는 필수예요. 챙기세요 그런 거? 아니 근데 이게 막 그냥 기본만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꼼꼼하게 다 추가적으로 해주는지 건강에 일을 다 오케이, 주니까 저는 사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아. 기업인지 아닌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와이어트 합류하기 전에 여러 기사들도 좀 봤었는데 그 중에 꾸준히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어서 이제 꼭 연말 연시에 뭐 기부를 하신다든지 이런 샴푸 같은 거 이제 그 노인분들 많이 계신 마을에 드린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 하시더라고요. 뭐 우러나오든 우러나오지 않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게 다가왔었어요. 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외부에다가 이제 베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 쓰는 게 되게 디테일의 힘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거를 한다는 게 너무 돈만 밝히는 회사가 아니라는 반증일 수도 있어. 맞아요. 그 기준에서는 다이어트가 다 약간 다 충족됐기 때문에 네. 지금 그쵸. 오셨고 네. 또 그 계속 일을 하시는. 네, 너무 충족됐죠. 와이어트 와. 인재상 다 아시죠? 자기 주도적 성장, 공동의 목표 지향, 지향, 인사이트풀,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본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 그래도 하나를 꼽아보려면 인사이트풀이 오. 왜요? 있어야 일하기가 재밌는 회사 같아요. 와이어트는. 그러니까 물론 성장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순서가 인사이트풀 먼저예요. 아, 저도 인사이트풀 하기도 하고. 진짜요? 진짜요? 아니요, 사실 뻥이에요. 저는 공동의 목표 지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같으면 일관성 있게 다른 분들도 다 목표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책임감도 강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업무나 이런 거를 타 부서에 요청을 할 때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협조적이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동의 목표 지향이 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동의 목표 지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것들이 이 공동의 목표 지향에 얼라인되는 자기주도적 성장이나 인사이트나 이런 게 다 그 밑에 기반이 돼서 이게 어쨌든 하나로 이렇게 좀 모아져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기본 베이스는 그게 있어야지만 네. 모든 것들이 효과가 난다라는. 그쵸. 네. 이 회사 안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성장하고 있지만 이 공동의 목표 지향점과는 좀 다른 그럴 수도 나만의 있겠네. 성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오. 이게 제일 중요한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아까 인사이트풀 얘기했던 게 채용 담당자 관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면접을 볼 때 이제 그래야지 보이니까. 네, 아. 후보자분들한테 이제 이끌어내는 것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인사이트가 있어서 와이어트에 오셔서 잘 얼라인 될 수 있는지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면접 팁 아닌 팁이 될 수도 있는 좀 답변이기는 한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와이어트에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인사이트풀을 좀 고른 것도 있어요. 와이어트를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챌린지다. 왜냐면 이제 도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도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셔서 재밌게 놀 수 있는 환경이니까.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회사도 점차 커 나가고 있고 하니까 와서 긍정적인 변화를 같이 좀 즐기실 분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회사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팀 구성원들도 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와이어트 하면 성장이 가장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끝이에요.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